안녕하십니까 포프리 시청자 여러분. 저 뭐 달라진 거 없어요? 머리 정확히 한 1년 만에 자른 것 같아요. 작정을 하고 길렀는데 작년에 이제 사람이 한번 마음 먹으면 꼭 뭘 해야 되는데 밤늦게 이제 미용실 갔는데 다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문을 닫고. 근데 한 곳에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고 간다고 늦게 이제 뭐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드라마 시작했는데 TV가 이쪽에 있었거든요. 바리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 머리를 다 잘라본 거예요. 이쪽 한쪽을. 60살 정도 됐어요. 이래지지 않아. 그 순간을 울 뻔했어 진짜. 거의 삭발처럼 깎여버렸어요. 1년 3개월 기른 머리예요. 그게 15개월도 한 번도 안 잘랐어. 저 자른 거 봤죠 그때. 완전히 그 스니처럼 해갖고. 근데 이제 다듬었는데 젊어 보이나요? 더 자르려고 조금 더. 이렇게 나는 조금 더 이렇게 짧아야 멋있게 뭐 자화자찬인데. 오늘은 사연이 오셨어요. 사연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 사장님. 포프리쇼를 사랑하는 애청자입니다. 김창욱 교수님 강연하실 때부터 포프리를 알게 되어서 보다가 요즘 포 사장님의 매력에 푹 빠져 완전 팬이 되었네요. 저 서울에 있을 때 저 알아보고 악수하신 분 계셨다니까요. 평소 포 사장님의 사업 철학이나 개인적인 스토리를 들을 때 참 인상적이어서 매번 가슴속에 팍팍 새기곤 합니다. 정감 있는 매력적인 사투리와 사업 이야기하실 때 선명하신 눈빛과 표정이 참 좋아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한 지 1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업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처절한 결심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민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매번 영상 볼 때마다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 사실 오늘 처음으로 엘로베리에서 샌드위치랑 라떼를 배달로 먹었지요. 근데 저 포장 풀 때부터 너무 감동했잖아요. 라떼 컵에 매직랩으로 한번 씌우고 컵 뚜껑 닫는 센스. 배달로 오니까 쏟지 않게 신경 써주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그동안 포 사장님의 사업 철학 이야기가 머리에 줄줄이 그려지면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시는 포인트가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제 고민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소위 장사란 것을 시작하게 되었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내용대로 따라 했는데 하다 보니 이 길에 대해 조금씩 구체적인 꿈이 생기고 더더욱 진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부터 하나씩 이뤄가자는 마음으로 요즘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많은 고민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 촉이 좋은 사람을 롤 모델로 정해서 계속 보면서 분석하고 따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옆에서 볼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하는데 제 옆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가까이에 없다는 게 저의 착각일까요? 그리고 포 사장님처럼 지금 하는 일을 남과는 다르게 할 수 있는 그 디테일을 잡아낼 수 있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할 수 있을까요? 초보 장사꾼이라 다소 질문이 허접하더라도 답변 주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뒤에 하셨어요. 사장님 너무 멋있어요. 조왕. 차원영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대표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의 장점은 뭐냐면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그 쓴소리. 쓴소리예요. 저도 쓴소리를 이렇게 참 좋아하는데 주변에서 해주신 분이 없어서 이번에 부사장님을 영입을 이렇게 스카웃을 해왔는데 첫 번째 왜 부사장님을 저분을 모셔야 되겠냐고 생각을 했냐면 쓴소리 때문에. 좋은 소리 안 들었거든요. 근데 저분을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쓴소리를 두려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쓴소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직장을 다니시면서 사업을 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퇴근하고 하시겠지만 직장에서 그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직장이면 직장. 물론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사업은 사업이죠. 장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장사하고 사업의 차이는 시스템이 있냐 없냐. 또 장사는 아니 오늘 수익이 안 나면 뭐 문 닫아야 되지만 사업은 그렇지 않아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거죠. 근데 온라인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 안타까운 게 이제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셨거든요. 트레이딩 하는 그런 거나 아니면 옷이나 아니면 식품인지 전혀 내용이 없어서 인터넷 사업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상품군이죠. 저번에 제가 언급을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지만 상품군이 두 종류가 있어요. 정형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질적인 것들이 있죠. 말씀했나요 그때? 공산품이면 마진이 뻔하고 사람들은 제일 싼 걸 찾기 때문에 가치 있는 제품을 하셔야 되겠죠. 가치 있는 제품들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옷이라든지 뭐 액세서리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식품도 찍어내는 식품이 아니라 손으로 만들거나 무슨 스토리가 있는 식품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질문을 하실 때는 좀 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주셔야 왜냐하면 되게 이제 변수들이 많잖아요. 이 차원영 대표님은 뭘 하고 싶으신 거냐면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롤 모델을 찾고 싶다. 우리 정주영 회장님하고 또 이건희 회장님 또 막 수많은 이제 뭐 경영자분들이 롤 모델이 과연 있었을까요? 사업하는데 그분들 보고 따라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타고났겠죠. 타고나요. 일단은 비즈니스는 타고나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럼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비즈니스를 못 하느냐? 할 수 있겠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사람을 찾기보다는 책에 답이 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책에 봐라. 쿠바 혁명. 혁명하면 옷에 딱 씨가 물고 딱 있는 책에 봐라. 그러니까 책에서 봐라 해서 책에 봐라. 책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굳이 그분들이 결정할 때는 수많은 머릿속에서 수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그 옵션들을 머릿속에 컴퓨터처럼 자동으로 도출이 돼서 솔루션이 나와서 엔터키를 누르는 건데 그 엔터키를 누르는 그 자체만 봐서 자칫 위험할 수 있는데 책에서는 그 과정들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찾기 전에 책을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디테일을 잡아낼 수 있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냐. 저는 청소거든요. 제가 마당 청소를 10년을 했고 저희 그 다음 정말 아끼는 친구한테 마당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마당 청소하고 빗자루하고 청소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10년 청소하고 이제 졸업을 했죠. 저희 회사에 사운이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소한 것을 소중히 하라. 그건 즉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마당 청소를 하기 전에는요. 담배꽁초 쓰레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당 청소를 본인이 하는 순간 그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예리한 눈이 필요해요. 작지만 그런 눈을 갖고 싶으시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걸 보신 뒤부터는 화장실에 가면 단순히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칫솔, 치약, 또 뭐 샤워, 비누 그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자리가 정확히 위치가 맞는지. 칫솔을 내가 쓸 때 단 1초라도 아낄 수 있는 배치가 시간적인 저기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또 내가 자주 오는 화장실에 내가 여기서 해낼 수 있는 일들 내가 화장실이라는 곳으로 올 때마다 저는 화장실에 가면은 꽃을 항상 한 송이씩 꽂아놓거든요. 칼자만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그런 리프레시하는 공간으로 만들 건지 그래서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냉장고를 열 때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은 냉장고에다 팻말을 적어놔야죠. 조금만 먹자. 너 목표는 뭐야? 다이어트야. 하나만 집자.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러한 사소한 거 하나하나 집에 있는 것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든지 이유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 자리에 있는 그냥 이유 없이 있는 애들은 없어요. 물론 그냥 놔뒀겠지만 필요하니까 놔뒀겠죠. 근데 그게 정말 내 생활에서 필요하고 효율적인 건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밸런스가 있어요. 균형이. 집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책상, 뭐 내 자동차 안 한번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보셔야 돼요. 침대 위치가 맞는지, TV 위치가 맞는지, TV 위치 보면서 TV 높이가 내 위하고 맞는지, 내 목이 아픈데 TV 때문에 그런 건지. TV는 올려다보면 안 되거든요. 내려다봐야죠. 아니면 정면으로 보든지. 보통 벽걸이 한다고 어떻게 하냐. 살짝 높여놓고 이렇게 봐요. TV를. 불편하죠. 불편하면 뭐합니까? 우리 사원 중에 또 하나가 즉시하라예요. 바꿔야죠. 벽 돌아가고 다시 내려야죠. TV를. 주방 보면 안 쓰는 그릇들. 왜 거기에 그 자리에 있는지. 그릇이.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하다 보면 사업적인 아이디어는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떠올라요.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냉장고 문을 왜 오른쪽으로 여는지. 양문형이면 왼쪽으로 열리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롤스로이스 차잖아요. 롤스로이스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사업적인 기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엊그저께 서울 우리 사무실이 브라인드가 있어요. 앞에 건물이 있어서 저희는 좀 프라이버시적인 위치도 있고 조금 건물이 좀 지저분해서 브라인드를 다 쳐놨는데 낮에도 쳐놓으니까 이제 빛이 안 들어오니까 조금 좀 그러더라고요. 그때 딱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 뭐냐? 아니 저희도 우리 브라인드 있죠, 저거. 저 브라인드가 한번 비춰주시면 프랑스 국기거든요. 처음 알았어요? 그럼 브라인드 저기는 다 하얀색이죠. 일을 해야 돼서 안정감을 느껴야 되니까 컬러풀하게 못했어요. 저기는 무슨 실이에요? 우리 기획실하고 우리 매니저들 앉는 자리죠. 근데 왜 프랑스 국기로 해놨냐? 아니 컬러만 넣으면 되죠. 파란색, 흰색, 빨간색. 왜 프랑스 국기로 했느냐?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한 두 개. 혁명의 도시, 패션의 도시, 감각적으로 살아라. 혁명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로 커튼을 하나 하더라도 브라인드를 하더라도 저렇게 이제 컬러를 제가 집어 넣는 거예요. 책에서 나왔냐? 나오지도 않아. 항상 습관적으로 그런 거 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생기더라 이거죠.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지. 누구를 보면서 따라하면 그 사람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이 100이었어요. 100을 따라갔어. 그 사람 200대 있죠. 영원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차원영만의 스토리와 사업 이야기를 써나려 가시려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훈련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라인드를 스마트폰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저기 센서를 달아서. 그러면 내 위치 기반이 다 알잖아요. 우리 지금 위치 기반 다 되죠. 위치 기반 되면 날씨가 뜨죠. 그러면 내가 저게 이제 위치가 있어요. 우리는 저기가 동쪽이에요. 동쪽 방향으로 돼 있죠. 그러면 내가 설정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 뜨는 위치가 틀려요. 시간도 물론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날씨하고 날짜하고 웹하고 연동이 돼 있으니까 브라인드가 해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보통은 브라인드를 빛 때문에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매 돌리려면 귀찮잖아. 물론 수동 모드도 있겠지만 자동으로 설정만 해놓으면 빛이 강할 때는 다 닫았다가 조금 옅어질 때부터 살짝 삭삭삭삭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에는 아예 이렇게 되든 아예 다 올라가게 하든 자동으로 브라인드를 이렇게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어. 브라인드 저기를. 그러면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데 브라인드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첫째는 사업을 하시든 비즈니스를 하시든 뭐 꿈이 있으시니까 근데 사업이 꿈이시다. 장사를 하지 말고 사업을 하셔라. 그러시려면 직접 먼저 정리를 하고 올인을 하셔야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남을 성공한 사람 따라하기보다는 책에 답이 있으니까 책에 봐라. 책에서 보시고 수많은 좋은 그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체계적인 어떤 사고 방식이나 이런 거 의사 결정할 때 어떤 그런 것들을 요즘 책을 너무 안 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행히 저희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미천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건데 비즈니스를 하실 때 가치 있는 가치, 내 가치를 담아서 그래야지만 살아요. 가격 경쟁을 하면 답이 없죠. 그렇게 그 비즈니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 한번 둘러보세요. 집, 사무실, 내 출퇴근에 있는 도시의 전경,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는지, 그 자리에 있어서 어울리는지, 내 이불장 한번 열어보시라고. 그 자리가 맞는지. 이게 내가 그러면 아마 집 정리 한번 다 드러내가지고 그럼 얼마나 상쾌해요. 그다음 내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큰지. 그러면 내가 뭘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사업적인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저는 고민하거든요. 신발로 뭐 할 수 있을까? 항상 사람이 걸어 다니면은 운동 에너지가 쓰죠. 우리가 칼로리를 쓰면서 반대로 에너지가 생기죠. 그 에너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뭘까? 그래서 신발 안에다가 배터리를 넣어놓고 걸으면 신발이 무거우니까 운동도 되고 배터리 충전이 돼. 충전이 되면 집에 있는 그 배터리소에 딱 집어 넣으면 그게 100원이든 200원이든 전기 판매한 대로 딱 가.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 전기를 좀 쓸 수 있다든지 그런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또 집에 예를 들어서 뭐 저 옛날에 그 생각도 있어요. 자전거 광고판. 자전거 막 달리면서 하는 뭐 그런 광고판. 그다음에 그렇게 생기면서 생기는 배터리. 그러니까 아무튼 뭐 말도 안 되지만 머릿속으로 항상 의문을 품으셔야 돼. 차를 타면 왜 멀미를 할까? 차를 타면 겨울에는 히터 때문에 건조하잖아요. 건조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 TV는 왜 사각형이지? 당연히 사각형이겠지만 왜 TV는 사각형일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해야 될까 이 사업을 모르겠어요. 듣고 지금 이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고 하실 수 있는데 못 하시면 제가 나중에 할게요. 우리가 항상 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자 생리대, 여자가 피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제일 걱정한 게 뭐야? 여자는 병원 잘 안 가잖아. 그러면은 생리대인데 피가 묻었기 때문에 진단 게이지를 넣어 필요할 수 있는 여자들이 뭐 암이겠죠. 아무튼 거기 암이든 뭐든 그러면은 뭐 다 할 필요 없이 뭐 20개 쓴다. 그럼 그 중에 하나만 진단기를 넣어가지고 진단할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매일 뭘 가요? 화장실 가잖아. 그럼 소변기가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보면 우리가 청크린이라고 넣잖아요. 거기다 약품을 집어넣어. 그러면 내가 오줌을 싸. 오줌을 싸면 내가 건강이나 당뇨나 이런 게 있으면 그 물색이 변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뭐 물을 마시면 물컵에 입이 침이 닿기 때문에 침으로 뭐 진단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이디어라는 거죠. 화장실을 가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오줌을 싸고 뭐 하는데 우리 리트머스로 오줌으로 검사한 게 많잖아요. 그러면 진단 시약을 팔아서 그 변기에다 집어 넣어놓으면 내가 아침마다 내 물 색깔로 오줌의 색깔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든지 그 뭐 현실적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꾸 뭔가를 아이디어를 계속 떠올리라는 거죠. 우리 매일 이거 하려면 어때? 귀찮잖아요. 그거 안 닦고 잔 적 있죠? 많죠. 나도 많아.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비즈니스 진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안 씻고 잔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빨이 썩으니까 그러면은 그럼 자기도 더 껌을 씹어? 그건 아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충치를 나는 그 아이디어에 있어요. 나중에 할 거야. 그런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꾸 의문을 품는 거예요. 의문을. 퀘스천을 다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수가 없고 또 아무리 다른 뭐 훌륭하신 분들 뭐 따라서 하신다 하더라도 그분들 극복을 해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의 세계로 오셨다고 하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되시고 싶으셔서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방법으로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